풍수학당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부쩍 집이나 뭐랄까 주변 환경 때문에 마음 쓰이신다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매일 보는 그냥 그런 풍경인데 어느 날 문득 혹시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좀 꼬이나? 이런 생각 섬뜩하게 들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과 땅의 기운이 없는 것이 아니죠. 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는 집 앞에 나무 한 그루나 또 창밖으로 보이는 건물 하나가 실은 나의 건강, 재물, 더 나아가서는 운명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풍수학당에서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기운의 실체, 또 우리 삶의 터전과 얽힌 그런 묘묘한 이치에 대해 함께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네, 스승님. 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삶의 큰 변화잖아요. 이사.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옛말에 배우지 않으면 담벼락을 마주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듯이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공간의 이치를 모르면 답답함을 넘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볼까요? 이사를 앞두고 계신 분인데요. 발코니 앞에 큰 산이 이렇게 떡 가로막고 있고 집 뒤는 또 내리막길이라고 하세요.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집을 옮긴다는 건 단순한 거처 이동이 아니에요. 한 가족, 또 그 사람의 운명 흐름 전체를 바꾸는 아주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댓글 몇 줄 보고 조언 듣고 섣불리 결정할 사안은 절대 아니죠. 지금 보내주신 질문처럼 집 앞에 산이 버티고 있다는 것은 풍수적으로 볼 때 기운의 흐름이 좀 막히는 그런 답답한 형국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답답한 형국이요? 네. 산은 본래 집 뒤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앞에 있다는 건 마치 의자 등받이를 앞에 두고 앉는 것처럼 불편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만드는 거죠. 등받이를 앞에 둔다니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게다가 집 뒤가 내리막이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기운이 머물기가 더 어려운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부자연스럽고 좀 불편한 기운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스승님, 사실 요즘 아파트들은 특히나 좀 구조가 비슷비슷하고 주변 환경도 제가 딱 원하는 대로 선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일반적인 원칙 말고 또 어떤 점들을 살펴야 할까요? 그냥 산이 앞을 막으면 안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 같아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큰 틀에서의 기운 흐름일 뿐이고요. 실제 기륭은 그 집의 구체적인 구조, 향, 창문의 크기나 위치, 또 주변 건물의 배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집에 사는 사람과의 궁합, 이걸 다 종합적으로 살펴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는 사람과의 궁합까지요? 네. 같은 구조의 집이라도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영향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운명을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 하시면 전문가의 세밀한 진단과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어설픈 지식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얼마나 꼼꼼히 따져봅니까? 하물며 가족 전체의 삶터, 운명이 달린 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나와 기운을 교감하는 살아있는 유기치와 같다. 이런 인식이 중요합니다. 네, 스승님,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문제라는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집 바로 옆에 너무 큰 나무가 자라는 것에 대한 걱정인데요. 심지어 13층 아파트 높이까지 자란 거대한 나무를 보셨다고 하는데, 이게 괜찮은 걸까요? 보기에는 푸르고 좋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나무가 집과 너무 가깝게, 특히 앞을 가로막듯이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란다면 결코 좋은 기운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자연의 이치에는 오행상생상극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는 땅의 기운을 극하는, 즉 목극토하는 성질을 지닙니다. 목극토요? 네. 13층 높이까지 자라려면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게 뻗어 있겠습니까? 그 거대한 뿌리가 땅의 생명력, 다시 말해 지기를 끊임없이 빨아들이고 심한 경우에는 건물의 기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일산 쪽에서 실제로 13층 높이까지 솟아오른 나무를 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와, 13층 높이요? 네. 그 압도적인 크기가 주는 위압감도 그렇고 주변 기운의 어떤 부조화 같은 것이 느껴지더군요. 물론 나무 한 그루 때문에 그 집이 완전히 흉가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기운을 빼앗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단순히 그냥 보기 안 좋다 이런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서 땅의 기운, 그 지기를 빼앗는다는 관점은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뿌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럼 이와 좀 연결해서 터널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집에서 직접 보이지는 않는데 아파트 단지가 있는 그 산 아래로 터널이 뚫렸다면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멀리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사는 토전,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기대고 있는 그 주된 산의 맥을 관통하는 터널이라면 그곳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산의 맥이라는 건 마치 우리 몸의 혈맥과 같아요. 네. 주요 혈맥이 끊어지면 생명활동에 지장이 생기듯이 산의 주맥이 끊어지면 그 산이 품고 있던 좋은 기운이 흩어지고 불안정해지는 것이죠. 물론 아주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터널까지 일일이 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곳과 가깝거나 그 단지의 주된 기운 줄기를 관통하는 터널이라면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영향을 미친다니. 와, 정말 기운의 흐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민감하게 작용하는군요. 그렇다면 스승님, 요즘 편리함 때문에 선호하는 이른바 병세권 있잖아요. 병원 가까운 집. 이건 풍수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특히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응급 상황 때문에 선호하시기도 하는데요. 네, 현실적인 편리함은 분명히 있겠죠. 저 역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풍수의 관점에서 보자면 큰 종합병원 바로 옆에 딱 붙어있는 집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병원이라는 공간에는 필연적으로 질병의 고통, 슬픔,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그런 무거운 기운들이 응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의원이라 할지라도 단독주택 바로 옆에 붙어 있다면 역시 긍정적인 기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성입니다. 상대성이요? 네, 내가 사는 집의 크기와 병원의 규모, 그리고 그 거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은 주택 옆에 아주 거대한 병원이 있다면 당연히 그 병원의 기운에 압도당하기 쉽겠지요. 모든 것은 균형과 조화의 문제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해야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함이라는 가치 뒤에 숨겨진 그 기운의 성격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이분은 선택의 여지 없이 분양받은 집에 들어가 살게 되셨는데 이전 집보다 좀 좁고 창도 작아서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대요. 그런데 정말 뜻밖에도 아기가 그 집에서는 유난히 잠을 잘 잔다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른의 느낌이랑 아기의 반응이 좀 다르네요? 어른의 느낌이랑 아기의 반응이 좀 다르네요. 그것은 아주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머, 그래요? 네. 아이들, 특히 갓난아기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영적으로 맑고 순수해서요. 공간의 기운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아이가 새로운 집에서 깊고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것은 비록 어른의 눈에는 좁고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집터 자체가 품고 있는 본질적인 기운이 맑고 안정적이다라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와, 어쩌면 그 집이 부모님과 아기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께서 복이 있으신 게지요. 네. 물론 이것은 이제 보내주신 제한된 정보만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와. 어른의 그 주관적인 느낌보다 순수한 아이의 반응이 집의 기운을 더 정확하게 알려줄 수도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세심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승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공원 묘지가 보이는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 이야기입니다. 27층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점이 좀 우려될 수 있을까요? 이게 묘지 자체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높이의 문제일까요? 보이는 묘지 자체도 물론 아주 좋은 기운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규모나 거리 또 보이는 모습에 따라서 영향력은 정말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제가 더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지나치게 높은 층수입니다. 아, 층수요? 네. 27층이라면 땅의 기운, 즉 지기를 온전히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늘 드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약한 독성을 가진 보고알을 매일 한 점씩 먹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하루 이틀 먹어서는 몸에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인체에 거의 영향이 없을 정도의 미미한 양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1000일 동안 매일같이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몸 안에 독이 쌓여져 언젠가는 반드시 큰 병으로 나타나겠죠. 바로 그 이치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고층에 사는 것은 매일 조금씩 운에도, 다시 말해 땅 기운과의 단절로 인한 불균형을 몸과 운명에 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기운의 강약과 운명의 그릇 크기, 즉 견딜 수 있는 한계치, 일종의 치사량이 다르기 때문에 당장은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젊고 기운이 왕성할 때는 더 잘 버틸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 정도의 불균형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금방 건강이나 하는 일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좋지 않은 기운, 즉 지기와의 단절과 그 불안정한 기운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영향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해질수록 그 영향은 더욱 빠르고 치명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기운이 넘쳐서 한겨울에 얇은 옷 입고 다녀도 거뜬하지만 나이 들면 찬바람만 조금 불어도 금방 감기에 걸리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네, 그렇죠. 이 운의 원리를 깊이 깨달아야만 우리가 사는 공간, 이 풍수가 얼마나 중요하고 때로는 무섭기까지 한 것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스승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매일 발딛고 살아가는 이 공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건 아닌지 좀 돌아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처럼 주변 환경이나 집 자체의 기운에 다소 좀 불안정한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작은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흐름을 긍정적으로 유도하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 방법이 있군요. 네.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좋지 않은 기운을 막고 내부의 생기를 북돋기 위해서 현관이나 좀 기운이 불안정한 창가 쪽에 맑고 영롱한 기운을 지닌 자수정 원석을 두거나 아니면 공간의 크기에 맞는 작은 관엽식물 화분을 놓아서 생명의 기운을 더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간에 맞는 정화와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죠. 아, 자수정이나 작은 식물이 그냥 예쁘라고 두는 장식적인 의미를 넘어서 그런 기운 조절의 힘을 가지고 있었군요. 저도 오늘 당장 집에 작은 화분이라도 하나 들여놓아야겠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들으니 막연했던 불안감이 조금은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의 창밖 풍경은 어떻습니까? 혹시 마음 한구석에 좀 걸리는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이건 좀 찜찜한데 하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나눌 때 더 나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과 질문 하나하나가 저희 풍수학당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자양분이 됩니다. 좀 더 긴밀한 소통과 배움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의 문도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 편하게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풍수학당 채널의 꾸준한 성장을 위해서 멤버십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는 더욱 특별하고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고 있으니 이 점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응원입니다. 매번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발전하는 풍수학당이 되겠습니다.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하늘 아래 살아가는 이상 자연의 거대한 순환 원리, 즉 풍수의 영향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무는 그 공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곳에 흐르는 기운을 늘 세심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삶의 큰 전환점이 되는 거처를 옮길 때에는 1000번, 10,000번을 숙고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평안하고 풍요로운 길로 이끄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스승님, 오늘 정말 귀하고 값진 가르침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서도 오늘 얻으신 지혜를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더욱 평안함을 찾고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풍수학당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이상하게도 부자가 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가난의 늪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역설적인 습관 속에 숨겨진 놀라운 풍수적 비밀을 함께 파헤쳐볼까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